자, 이번엔 침묵의 나선 이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학 지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여론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언론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뭐 대중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지문입니다. 바로 같이 봅시다. 자, 우리는 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전에서 서로 자기가 월등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맨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PR 하는 거죠. 저 이 정도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던 분들도 어차피 이상한 놈 찍을 바에는 그냥 저 찍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우세를 주장하는 것일까? 사람 이름 노엘라노이만 이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우리 제목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핵심 단어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것이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노엘레 노이만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결국에는 침묵의 나선 이론이 이 여론 형성 과정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론 형성 과정에서 매스미디어가 뭔지는 아시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인터넷 텔레비전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 등등을 뭐 그냥 다 매스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력한 다수의 의견으로 확대 강화하는 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안 그래도 센데 이런 결과까지 있다고. 강강약약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알아만 볼 수 있게. 그래서 강강약약이 뭐야? 더 센 건 더 세게, 약한 건 더 약하게로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엘레 노이만에 따르면 같은데 이거 오타 같은데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왕따 누가 좋아합니까?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대요. 결국에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즉 외부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소리죠. 즉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늘 주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며 일종의 준통계적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준통계적 감각이라는 또 개념이 나왔죠.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두 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이 어떤 게 다수의 의견이고 어떤 의견이 소수의 의견인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벌써 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립되는 거 두려워요.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기울여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린 뭐야? 어떤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고 어떤 의견이 소수의 의견인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립되는 게 싫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수의 의견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결국에는 결론이겠죠. 자, 여기 정리를 해놨네요. 우리는 또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만 소수일 때는 침묵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여론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하게, 소수의 의견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이랬는데요. 점점 더 여론은 쪼그라든다라는 거죠. 왜?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강강약약이니까 약에서 약으로 나아가는 거지. 뭐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일단 읽던 거랑 계속 할게요. 노엘레 노이만의 이러한 주장은 솔로몬 아시의 실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시는 사람들은 매우 분명한 사실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속한 집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 집단의 압력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실험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실험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여러 개의 선분 중에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찾도록 했다고 합니다. 선분의 길이가 명백히 차이가 나므로 쉽게 같은 길이의 선분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아예 실험 얘기가요. 지금 누가 봐도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실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가 대답을 하기 전에 같은 집단에 있는 다른 응답자들이 일부러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에는요 70% 이상이 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틀린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즉 이 부분 괄호를 치세요. 난 그냥 여기다 칠래. 뭐 딴 데로 쳐도 되죠. 결국 이거를 보면은요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의사가 우리 개인의 의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집단 압력에 의해, 그러니까 여론에 우리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큰데요. 사람들이 다 짧은 거 가지고 맞다라고 하니까 아씨 그런가? 그럼 나도 병신이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걸 고른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와 같은 실험이 은근 많아요. 자, 그래서 노엘레 노이만은 침묵에 나선 이론을 통해 아시의 연구 결과가 단순히 소규모 집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 사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매스 미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쓸 게 있습니까? 그냥 노엘레 노이만이 매스 미디어에서도 이 침묵에 나선 이론은 적용이 된다는 거지. 노엘레 노이만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미디어는 편재성, 누적성, 공명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 매스미디어는 뭘 가지고 있다? 편재성, 누적성, 공명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각각이 또 뭔데? 자, 봅시다. 편재성이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매스미디어를 접하고 있다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누적성이란 매스미디어에서 동일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공명성이란 서로 다른 매스미디어에서 동일한 메시지에 노출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재성은 뭐 그냥 어디서는 계속 만날 수 있고 쉽게, 누적성은 계속해서 반복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세뇌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공명성은 한 놈이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세 개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이 세 개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론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형성하는 효과까지 있다고요. 매스미디어의 궁극적인 거는 이거인 거죠. 여론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침묵의 나선이 뭐냐면은 지배적인 여론이 요렇게 있어요. 근데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는 이게 지름이 그거 같아. 지름이 이제 주장이에요. 주장을 막 해. 근데 이제 뭐야 우리 족밥이었네를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장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거죠. 주장이 쪼그라들면서 결국은 뭐야? 영의 수렴하게 되는 거죠. 입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끝나버렸네? 별거 없죠? 그래서 뭐 얘도 개념만 나선 이론이 뭔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줏대보다는 남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거. 그래서 다수예요. 이 부분은 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린 사회적 존재라서 고립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고립이 두려워서 주변 상황을 기울이고요. 그래서 항상 주변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준 통계적 감각을 통해서 항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고립이 되기 싫어서 다수의 의견에 영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선 이론은.